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커피 한 잔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정말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마디, 내가 없어져야 집이 좀 편할 것 같았다. 이건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한 분이 직접 하셨던 말이에요.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차라리 내가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깊은 절망감, 바로 이 막막한 현실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건요, 장애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 바로 기회가 없다는 것,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희망마저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절망에서, 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뭘까? 가족들이 다 같이 꼽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자리, 취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분들을 도와줄 만한 사회적인 자원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한 단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보자. 처음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거 하나 딱 들고 시작한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단체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이죠? 시작이 2005년 구청에서 벌인 컴퓨터 20대로 IT 교육을 시작했대요. 정말 맨 땅에 헤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른 훈련기관에 참가자들을 보내보기도 했어요. 취업 좀 시켜주겠지 기대를 한 거죠. 근데 돌아온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대체 어떻길래 그랬을까요? 현실은요, 진짜 참혹했습니다. 직업훈련이라고 보내놨더니 청소나 시키고 공식 수료증 준다더니 비에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복사본 한 장 틱 던져주고 심지어 제일 심했던 건 장애인 한 명에 지원 인력 한 명 붙여서 1+1으로 돈도 안 주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와,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이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수많은 고민 끝에 찾아낸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하필 커피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정말 예상 밖이었지만 바로 이 커피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완벽한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근데 그냥 대충 커피 교육 시작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려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대학 교수님 찾아가서 자문 구하고 지원금 받아서 전문가용 장비 쫙 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직원들이 직접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청으로부터 공식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냅니다. 진짜 전문가를 키워낼 단단한 기반을 딱 만든 거죠. 이 프로그램이 다른 데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진짜 대단해요. 그냥 레시피 몇 개 가르치고 끝, 이게 아니에요. 무려 28번의 집중훈련을 하는데요. 메뉴만 40가지가 넘어요. 거기다가 커피 머신 관리하고 청소하는 법, 심지어 포스 시스템 다루는 법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부분은 이건데, 외소증을 가진 참가자를 위해서 기계 높이에 맞춰서 작업대를 따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는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한 졸업생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들이 커피에 재능을 보이고 막 열정을 불태우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젠 예술가로 보여요. 제가 아들 위해서 카페를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늘 짐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는 미래의 카페 사장님이자 예술가로 보이게 된 거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한 복지관 카페에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서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그냥 아메리카노 한 종류만 내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가자마자 수십 가지 전문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직원들 커피 퀄리티가 극적으로 향상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력이 그냥 연습용이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짜 프로의 실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졸업생이 11명이었거든요. 과연 몇 명이나 취업에 성공했을까요?
바로 3명입니다. 딱 3명. 근데요, 이 숫자 3을 본 한 구청 관계자가 처음 던진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작 3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랑 딱 마주하게 됩니다. 행정서류 위에 찍히는 숫자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그 가치,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거리 말이죠. 네, 안타깝게도 졸업이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자격증을 따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사회의 벽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벽이 뭐였냐면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고용주들의 편견. 에이, 그냥 공익요원이 내려주는 커피면 됐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들. 두 번째는 진짜 나쁜 건데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만 타먹으려고 1년짜리 단기 계약만 하고는 바로 해고해버리는 그런 착취적인 관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행정적인 차별. 아무리 실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도 거긴 민간단체잖아요 하면서 지원해서 계속 밀리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딱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혜택만 쏙 빼먹고 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실력으로 성과를 내는 작은 기관들이 관료주의라는 벽에 막혀서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이 이중적인 현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정말 큰 숙제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프로그램의 성공을 뭘로 평가해야 할까요? 보고서에 적힌 취업률 1000명이라는 그 숫자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가족의 눈엣가시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나는 예술가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기적 같은 변화 그 자체일까요?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